아프지 않고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세포 역시 노화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문제는 늙은 세포가 손상되어 변성세포가 되고 이것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변성세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알갱이를 정상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정상세포는 우리 몸속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변성세포로 가정한 검정색 알갱이를 몸속 환경에 노출시키면 이와 같이 순식간에 오염됩니다. 이 같은 원리로 변성세포는 몸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변성세포는 암을 비롯해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변성세포가 가져오는 노화를 극복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화 극복이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바로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 즉 치료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제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이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노화를 단순히 늦추는 저속노화, 항노화에 그치지 않고 젊고 팔팔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즉, 앞으로 건강의 관리의 핵심은 젊음으로 되돌아가는 영노화가 될 거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노화, 저속노화를 넘어 이제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영노화가 대세인 시대가 온 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해 영노화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Directed towards me for Project Blueprint. It does something special to just get.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브라이언 존스는 다시 젊어지기 위해 한화로 약 28억 원을 매년 자신에게 투자. 그 결과 45세의 나이에 실제로 각종 건강 지표를 통해 영노화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노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내 연구팀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해당 연구팀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젊고 건강한 인간의 진피 섬유화 세포입니다. 왼쪽은 젊은 세포, 오른쪽은 노화 세포로 노화 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정 성분이 청록색 염료로 염색된 모습인데요. 조광현 교수팀이 개발한 영노화 기술을 노화 세포에 적용할 경우 오른쪽처럼 다시 세포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영노화 기술을 적용해 대장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데에도 성공했는데요. 노화 세포를 젊게 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구팀은 복잡한 세포 구조 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 이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노화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었고 세포의 영노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도 이제는 영노화가 가능하고 암화된 세포도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이미 영노화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노화가 정말 가능한 얘기야? 의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뜻밖에도 우리 몸속에도 이 영노화를 돕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실제 젊음을 유지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종의 세포 청소기 같은 겁니다. 2016년 전 세계는 오토파지라는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발견한 과학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과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연구한 오토파지란 무엇일까요? 오토파지 연구의 한창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유성훈 교수팀은
치매나 우울증 질환 치료에 있어 우리 몸속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유성훈 교수에게 오토파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세포는 우리 내부 몸속의 노폐물을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걸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오토와 먹는다는 파지의 두 단어를 합친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기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한국말로 자가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 이루어지는데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먹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종의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And also, as I said yesterday, autophagy has another function to get rid of the harmful excessive materials. So, if you have defect in autophagy, many harmful protein or harmful or dangerous organ accumulate in our cell.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이렇게 에너지 생성과 동시에 세포의 부산물, 즉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노폐물이 계속 몸속에 쌓이면 세포는 결국 그 기능을 잃고 죽게 되죠. 오토파지는 이렇게 노폐물로 변한 세포를 먹어치워 세포를 깨끗하게 재생시켜줍니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듯 이중막으로 세포 노폐물을 감싸고 쓰레기통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세포 노폐물을 분해하여 다시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 균형이 무너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여성의 자궁 경부암에서 유래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생물학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 세포 주변에 형광색 물질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바로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면에 이 오토파고점을 표시한 이 마커들이 굉장히 그 숫자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그 말은 이 킬라 세포에서 오토파지가 아주 활발하게 유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 활성화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양쪽 세포. 그렇다면 오른쪽 세포에서와 같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외부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 그 영양분을 이용하지 자기 내부의 물질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영양소 공급이 중단이 되면 세포는 살기 위해서 자기 내부의 불필요한 물질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아야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는 것. 도대체 얼마나 굶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16시간 공복 시점부터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었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24시간 공복 시점부터 오토파지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토파지를 위해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겠다고 이틀 굶고 3일 굶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굶는 것, 즉 지속적으로 기초대사량에 못 미치는 열량을 섭취하면 대사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빈혈, 구토, 통풍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당뇨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어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면역력과 회복력도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오토파지를 활성화한다고 무작정 굶는다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